안녕하세요. 문화사색 이주연입니다. 한국 뮤지컬 산업의 활성화 시기는 2001년 상륙한 라이선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이후 세계적인 라이선스 뮤지컬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한국 뮤지컬 시장은 지난 10년간 평균 20% 이상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장세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 관객들이 선호하는 건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죠. 하지만 올해도 이렇게 대세를 이룬 해외 뮤지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고 당당히 성공 반열에 오른 초대형 한국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신의 권능에 도전하려던 남자. 인간을 동경했지만 처참히 버림받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핏빛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연일 붐비는 한 극장. 작년 초연 때부터 국내 주요 뮤지컬 대상을 휩쓸고 초대형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다시 쓴 작품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거의 저희 기획 기간만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작비 같은 경우는 약 한 4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한 200명 넘는 인원들이 이 작품에 투입이 됐고요. 창작 뮤지컬도 그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극은 시작되죠. 빅터 프랑켄슈타인, 나의 창조주요. 왜 돌아왔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탄생했을 때부터 피냄새를 맡아야 했던 지독히 운 없는 존재. 난 왜 축복 대신 저주를 목에 걸고 나와야 했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9세기 영국의 천재 작가 메리 셸리가 19에 쓴 동명소설의 원작인데요. 사체를 되살리는 방법을 알아낸 물리학자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지만 오히려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복수당하는 내용이죠. 뮤지컬에선 19세기 초 워털루 전선에서 의사 앙리와 빅터 박사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적군을 치료했던 이유로 간첩죄로 몰리는 앙리. 앙리 디프레 소위 부상 당한 적군을 치료했었나? 사실대로 대답해. 아무리 적이라 해도 생명은 소중해. 너 같은 이상주의자 독재자가 되는 거야. 이 자식 체포해. 장르 디프레! 사체 재활용 이론으로 생명과학계 파문을 일으킨 문제야. 이자는 내가 연행한다. 누구십니까? 빅터 프랑켄슈타인 대위이십니다. 디프레 소위는 오늘자로 제1사단 무기연구소로 배치되었네. 데려가. 예. 위기의 순간 앙리를 구한 빅터. 그는 신체 접합술의 천재인 앙리를 설득해 자신의 실험에 참여시킵니다. 단 하나의 미래는 바로 이것뿐. 생명의 주체자가 된다. 신화의 연장 인간 생명을 창조해 인류의 미래를 한편 오늘 공연을 이끄는 두 남자 빅터와 앙리. 뮤지컬, TV, 영화에서 다양하게 활약하는 박건영이 빅터 박사로 새롭게 합류했고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기로 정상에 우뚝 선 대세 배우 한지상이 앙리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무대 위에서 절대 서로의 그 끈을 놓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인물은 절대 그 끈을 놔서는 안 되거든요. 끝까지 우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절대적인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전쟁 후 빅터의 고향에서 연구 중이던 앙리. 빅터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빅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엄마 살려내! 빅터, 착하지? 누나랑 같이 집에 가자.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에 아이는 혼자서 서성이다. 타버린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 발짝 한 발짝 집으로 가네. 아! 마님의 시체가 집으로 돌아왔어. 이건 마녀의 취향. 아! 제대로 엄마의 내게 뺏어갈 수 없어. 내가 살릴 거야. 내가 꼭 살릴 거야. 세상은 광기에 사로잡혀 횃불을 높이 들었네. 웅장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음악을 맡은 이는 이성준 작곡가.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출신으로 10년간 해외 대형 뮤지컬을 성공적으로 이끈 음악가입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고전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코인조라는 오케스트라가 탄생을 했고요. 9개의 전자악기들이 들어오면서 일렉트리컬하고 조금은 펑크 같은 즐거운 음악으로 많이 또 만들었고요. 꽤 많은 장르들을 혼합을 했어요. 답답한 친구야 가끔은 웃어봐. 사는 게 뭐가 있어 일러봐. 뭐 그리 복잡해. 가끔은 제끼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봐. 답답한 친구야 가끔은 웃어봐. 사는 게 뭐가 있나 즐겨봐. 술과 춤으로 진전 없는 연구에 지친 빅터를 위로하는 앙리. 그러나 다음날 앙리는 빅터가 저지른 살인죄를 대신 떠안고 재판소로 끌려옵니다. 본 법정은 앙리 디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결국 앙리는 자신의 꿈까지 빅터에게 맡긴 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빅터는 친구 앙리의 사체를 이용해서 연구를 이어가죠. 이제 눈을 떠 새로운 세상을 보아라. 일어나리라. 내게 저주를 거부하라. 신과 맞서 싸워. 난 천국하리라. 새 생명의 시대. 눈을 떠. 제발 제발 눈을 떠. 너의 창조주가 명한 눈이 눈을 떠라. 일어나라. 깨어나. 이 실험실 세트는 이 저희 프랑켄슈타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장면이고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했고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세트입니다. 특히 이 거대한 휠을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거대한 이제 굉음과 함께 이제 이 실험실이 이렇게 불꽃을 튀기면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빅터는 오랜 수건이었던 생명 창조에 성공합니다. 내가 생명을 창조했어. 도련님을 떠살리자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눈을 뜬 피조물은 자신의 힘을 가누지 못하고 빅터의 집사를 죽이고 마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휩싸인 빅터. 절망과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죽이기 위해 총을 듭니다. 하지만 유유히 도망치는 괴물. 둘의 목숨 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빅터는 생명을 창조하려 한 거지 괴물을 탄생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 창조된 이 인물이 세상 밖으로 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시 제가 창조한 제가 이걸 거두려고 하는 거겠죠.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서움,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다 살아나는 그런 씬이에요, 사실. 한편 빅터의 실험실에서 도망친 괴물은 인간에게 잡혀 격투장으로 끌려오고 구경거리로 이용당하다 버려지게 됩니다. 홀로 내던져진 차가운 세상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괴물. 너의 신이여, 나의 창조주여, 내가 갔던 만큼 당신께 돌려드리니 세상에 혼자가 된다는 절망 속에 빠뜨리네. 괴물은 과연 누구인가? 난괴물이라는 솔로. 제목이 난괴물인데 더 사실 인간적으로 호소하거든요. 진짜 인간 같을 수 있거든요. 괴물은 자신을 창조한 빅터를 원망하며 복수를 시작하는데 숙부를 비롯해 약혼녀 줄리아까지 가차없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왜 내가 아니라 줄리아를? 나는 북극으로 간다. 인간이 없는 북극의 가장 높은 곳에서 널 기다리겠다. 추악한 분노와 처절한 복수뿐 내게는 눈물만 남아. 이제는 날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어. 세상 누가 알 수 있을까? 나의 외로운 싸움을, 고독한 진실을 발버둥치려 했던 내 진짜 막 음악이 일단 웅장하니까 훨씬 더 되게 막 빠져들더라고요. 영화 보는 것처럼 되게 실감 났고요. 두 배우 연륜이 진짜 대단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괴물과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 북극으로 향하는 빅터 프랑켄슈타인.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그러진 꿈과 인간의 욕망을 다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